이성계는 금아. 놀라셨습니까, 전하? 너는 예. 우 부대원 이방원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큐리우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역사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역사 영화나 드라마 속에는 꼭 빠지지 않는 인물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는 태조처럼 조로 끝나고 누구는 태종처럼 종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또 누군가는 연산군처럼 군으로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왕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다른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을 한번 알아봤어요. 현재 우리들 대부분은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도 있고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살면서 한 개의 이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옛날 왕의 이름은 저렇게 10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를 사용했어요. 이처럼 왕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중에서도 이 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름처럼 왕이 태어나면서 받은 진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정조의 진짜 이름은 이산, 영조의 이름은 이금, 태조의 이름은 이단. 이처럼 27명의 조선 왕들은 저마다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조, 영조라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왕의 이름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왕들도 본인들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휘는 왕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였고 죽은 뒤에는 그 왕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다른 호칭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묘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종, 태종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이 묘호는 죽은 왕의 업적이나 성품을 한 글자로 표현해 그 다음 세대 왕과 신하들이 붙여주었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어지셨으면 인조, 학문에 뛰어나셨으면 문종, 효성이 지극하셨으면 효종. 이런 묘호는 왕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들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묘호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도 자신이 세종인지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뒷글자인 조나 종은 종호라고 하는데 나라를 연 임금은 조, 부자간 왕통을 계승한 임금은 종이라는 창업지군 칭조, 개체지군 칭종이라는 규칙에 따라 이렇게 조나 종 중에 하나를 붙여서 썼습니다. 이 묘호는 맨 처음 중국 은나라 때부터 쓰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태종 무열왕 때 처음 쓰이기 시작하여 널리 쓰이게 된 건 고려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왕들의 묘호를 보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만 조로 끝나고 나머지는 종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충렬왕부터 공량왕까지는 묘호 없이 시호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에 들어와서는 그 규칙이 조금씩 바뀜을 알 수 있어요. 조선은 고려와 다르게 태조만 조가 아니라 다른 몇 왕도 조로 끝나기도 하고 심지어 군으로 끝나는 왕도 보입니다. 이는 원래 창업지군 칭조, 개체지군 칭종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나 이 규정 외에 다른 규정들이 들어오면서 조선의 묘호는 조금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왕들의 묘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지군 칭조에 따라 조선 개국 임금인 이성계의 묘호는 태조, 그 다음 정종,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이방원은 태종, 그 이후로 고려와 마찬가지로 개체지군 칭종에 따라 종으로 이어나가 세종, 문종, 그리고 단종에 이르지만 세조 때는 조가 난데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세조는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왜 조일까요? 세조는 본래 왕위 계승권자가 아닙니다. 근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계유정난을 벌입니다. 이렇게 세자가 아닌 자가 들어와서 왕이 되면 조를 사용하고 세자가 계승하면 종을 사용하는 입승왈조, 계승왈종 규정이 여기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세조의 아들 예종,
조선의 제도와 문물을 완성한 성종, 다음은 연산군.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왕의 묘호는 조나 종 중 하나로 결정된다고 말했는데 연산군은 왜 군일까요? 군이라는 건 폐위된 왕을 뜻합니다. 따라서 왕자 때 호칭으로 격화되었으며 다른 왕들과 달리 조선 왕조 실록으로 기록되지 못하고 연산군 일기처럼 일기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종묘에 들지 못해서 묘호 자체가 없습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킨 중종, 그 다음 인종, 명종으로 가다가 선조 때부터 조의 개념이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원래 선조는 선종이었는데 아들 광해군이 우리 아버지가 임진왜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다는 명분으로 공이 있는 자는 조, 덕이 있는 자는 종으로 칭하는 유공왈조, 유덕왈종 규정이 또 한 번 여기 더해지게 됩니다. 이후로 이 조가 위상을 순격한다는 의미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연산군과 마찬가지로 폐위된 광해군, 세조와 마찬가지로 인조 반정을 일으켜 즉위한 인조, 그 다음 효종, 현종, 숙종과 경종을 거쳐서 아까 선조 때 유행을 탔던 그 조가 여기 영조 이후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영종을 영조로, 정종을 정조로, 그리고 순종을 순조로 바꾸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시 현종, 철종, 고종, 그리고 순종을 끝으로 조선의 역사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에는 총 조를 가진 왕은 7분, 종을 가진 왕은 18분, 폐위된 군을 가진 왕은 2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후기로 갈수록 이 묘호는 미화되어 갔지만 이 묘호에는 국왕에 대한 엄정한 평가, 왕권 정통성에 대한 후대 왕들과 대신들의 갈등, 국가 존망 위기의 흔적들이 여기 묘호에 새겨져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옛 속담에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죽게 될 텐데 우리는 어느 역사 위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야 할까요?